오늘 같은 장에서 초고수들 어떤 종목 사들이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순매수 종목들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사고 있고요. 삼성전기, 현대차도 고수들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좀 많이 밀리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하나 싶었던 삼성전기도 오늘 장은 10%대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종목들도 좀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반대로 오늘 심택 같은 경우에 주가 V자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7%대 강세고요. 역대급 실적 사이클에 돌입했다라는 평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계획이 나와주면서 로봇 섹터가 상승 중에 있죠. 코스모 로보틱스와 함께 한국 PIM까지 동반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9위에 올라와 있는 HPSP 보겠습니다. 이 종목 저희 한 7월쯤에 공략주였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소부장 섹터가 좀 많이 밀렸었잖아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지금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제일 먼저 갈 거 막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5월, 6월 수급성 포모쏠림의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시장이 수급 분산 시장이 됐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월, 6월과 같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건 의문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올라가고 걔네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근데 걔네들이 횡보하고 시장 지수만큼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가 과거처럼 5월, 6월처럼 그냥 얘네들만 올라가는 시장은 아닐 거라서, 그럼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를 본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는 좋은 섹터 맞아요. 그리고 제가 소부장도 뽑아드렸죠. 우선순위 6개. 그러면 삼전닉스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5월, 6월 포모성 수급 쏠림의 때 피해를 봤던 반도체 소부장 쪽이 오히려 더 매력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만 최고야라는 거 맞아요. 걔네들이 최고예요. 걔네들이 최고인데 이제 수급 분산 시장 초기에는 걔네들보다는 5월, 6월 때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변동성이 더 좋게 나올 수 있고 상승폭이 클 수 있다는 거 좀 인지하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런 생각 하시겠죠. 무슨 소리냐.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근데 걔네들은 5월, 6월 때 100% 가까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게 반토막 난 거고, 지금 대부분의 소부장 애들은 5월, 6월 때 걔네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올라갈 때 일반적인 소부장들 실적도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반토막 넘게 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어느 정도 키 맞춤 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럼 이 소부장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소부장 또 워낙 많잖아요. 장비, 뭐 소재, 부품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당연히 실적은 괜찮은 종목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만 의존적인 장비들, 그러니까 제가 뭐 한미 반도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 좀 약간 좀 쏠려 있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필요한 그 필수 장비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음번 반도체 순환매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주목을 받기보다는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파운드리 이쪽에 대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HPSP 같은 경우는 꼭 메모리 반도체에 치우친 장비는 아니죠. 최근에 뭐 예스티랑 뭐 특허 소송으로 인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냐면 그런 거 있죠. 호재가 나와도 반응은 별로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불안감 나오는 순간 이제 막 한 20-30% 막 때리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하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스티랑의 막 특허 소송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해당 종목의 매도세가 커진 건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 이만큼 빠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좀 과대 낙폭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률, 해당 기업 영업이익률이 50%예요.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게 어느 정도의 독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게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넘게 빠졌거든요. 9만 원짜리가 지금 3만 5천 원까지 왔으니까 뭐 한 60-70%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럼 지금 정도 구간이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해당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 맞을까라고 하면 괜찮은 종목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얘를 이제 평단은 조절을 해서 어디까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시장이 안정화된다라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금요일 날 코스닥이 780포인트 위로 마무리가 되고,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엔비디아가 210불이고 나스닥이 26,000포인트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됐다라는 전제 하에, 그러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한 4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앞선 그 조건들이 맞춰졌을 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까지는 한 번에 못 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추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도 괜찮다고, 그럼 내가 지금 좀 추매를 해볼까가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날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그런 조건들 충족한 거 보고 조금 비싸게 추매를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해당 종목 평단 한 47,000원 아래로 낮춰놓는다라고 하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나오시는 데는 지장 없을 거고요.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인 건 맞지만 웬만하면 금요일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가서 목표가를 뭐 45,000원에서 47,000원 정도 잡고 가는 전략은 요에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PSP 알려드린 가격 라인대 45,000원에서 7,000원 정도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초고수들이 매도하는 종목들도 알아보셔야겠죠? 실시간 순매도 종목들, 오늘은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 어제장 상승하더니 오늘은 다시 반락하고 있습니다. 4%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건설주들 괜찮습니다. 미국의 원전건설과 AI 데이터 센터 시공 물량 발주에 대한 기대감 제기가 되면서 바닥 잡고 연일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 GS건설 3% 넘게 강세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부가 태양광과 반도체 핵심 소재죠.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수입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솔루션 1%대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장 현대임스도 북미 시장 진출한다라고 밝힌 이후로 5%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현대오토에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최근에 바닥 잡고 좀 올라와 주나 싶더니 오늘은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지금 구간대에서 현대오토에버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주들이 보통 어떤 이슈로 움직이죠? 자동차 많이 로봇? 팔았다고 움직이나요? 그렇죠. 로봇 같은 이슈로 움직이죠. 지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로봇이 왜 좋을까요? 정부에서 밀어준다? 정부에서 뭘 어떻게 밀어줬죠? 옛날엔 안 밀어줬었나요? 항상 밀어줬어요. 사실 새롭게 등장한 이슈는 없어요. 뭐 새롭게 등장한 이슈라고 한다면 네. 뭐 중국에 대한 미국이 규제를 규제? 한다? 네. 뭐 이것도 엄청나게 뭐 어마어마한 그래요? 호재인가? 어마어마한 규제 아니에요? 아니, 사실 지금 단계에서 네. 이게 로봇 산업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네. 예상할 수 없었던 건가? 뭐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산 로봇 부품이 엄청나게 수혜를 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로봇 산업은 되게 좋게 봐요. 네. 근데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안에서 되게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로봇 섹터에서 사실 막 떠오르고 있는 건 막 어떤 부분이 떠오르고 있죠. 막 구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의 팔다리 움직이는 건데 사실 피지컬 AI라고 묶여서 로봇이 막 되게 떠오르고 있는 건데 네네. 막말로 로봇이 물구나무 서고 로봇이 막 자유롭게 막 뛰고 막 이게 피지컬 AI랑 무슨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아니죠. 결국 피지컬 AI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는 행동에 관련된 부분인 거고 네. 로봇이 뭔가 사물을 인식하고 머리로 판단을 해서 행동까지 이어지는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주목을 받고 네네.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행동보다는 정말 피지컬 AI라고 한다면 로봇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뇌가 될 수 있는 것과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행동에 관련된 거 뭐 감속기부터 시작하고 로봇 부품 관련주들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게 로봇의 구동에 대한 핵심 부품에 대한 이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미래 산업이 성장됐을 때 우리나라가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로봇 부품 쪽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없고 그나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 비비거나 아니면은 인식 쪽, 카메라 모듈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더 매력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 현대오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결국에는 뭐 때문이냐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때문에 코스닥의 분위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코스닥의 분위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코스닥의 메인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고 거기서 로봇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코스닥의 멱살을 잡고 견인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코스닥의 메인 섹터 중 하나가 로봇인데 거기가 매력이 올라갔다. 그러면 현대오토에버라든가 현대차,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도 로봇 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의 상승의 지속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로봇 이슈가 나와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코스닥 지수가 78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코스닥 지수가 우선적으로 상승, 추세를 전환할 때 현대오토에버나 현대그룹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 뉴스 나올 거 뭐 없나? 이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780포인트 금요일까지 안정적으로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또 코스닥 지수 780포인트 못 올라가고 밑으로 또 내리 꼽았다. 눈 떠봤더니 엔비디아 깨지고 나스닥 깨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부분 코스닥 지수랑 먼저 좀 묶어서 보셔야 돼요. 뭐 얘는 코스피 종목인데요.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리고 정말 로봇에 대한 그 피지컬 AI, 로봇에 대한 주된 산업 이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또 테슬라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결국 로봇에 대한 이슈, 현대차랑 정말 포지션이 비슷한 게 테슬라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이슈도 있죠. 전기차 이슈 만들어내죠. 네. 거기다 피지컬 AI에 대한 로봇 이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쪽이 이제 저 힘을 받고 로봇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지고 그 로봇에 대한 이슈가 정말 힘이 받기 위해서는 테슬라 쪽이 먼저 좀 힘을 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네.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지금 만신창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테슬라 주가가 한 360불에서 한 380불 정도까지는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네. 그때부터는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현대그룹주들이 더 힘을 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대차 쪽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현대차 주가만 보고 맨날 로봇 뉴스, 산업 뉴스만 찾아볼 게 아니라 테슬라 주가 항상 같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코스닥 지수가 안정적으로 780포인트 위에서 이제 버틸 수 있는지 이거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건들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눈 떠봤더니 나스닥 잘 지켰고 엔비디아 잘 지켰고 코스닥도 잘 지켜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한 55만 원 정도까지는 안정적인 상승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윗구간은 그럼 못 가는 자리예요가 아니라 이 윗구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누구 힘이 필요하냐면 테슬라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까지는 어떻게든 갈 수 있어. 한 3만 원 이 정도까지 이 60일선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도 네. 이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테슬라 주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오토웨버를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종목이 한 53, 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테슬라 주가가 여전히 바보 같다라고 하면 여기 못 뚫고 또 이렇게 밑에서 박스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오토웨버는 좀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53만 원 라인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자리 왔을 때 테슬라가 한 400불 위로 넘어가면 홀딩해도 되지만 그거 아니었을 때는 비중 좀 줄여야 된다. 이런 걸 항상 머릿속에 미리 담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당장 눈에 봤을 때 지금 팔까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 때문에 못 팔거든요. 그래서 현대오토웨버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그 저항 라인대까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걸 돌파하려면 테슬라의 상승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참고해 보시고요.